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 학년도 대비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대부분 학생이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자, 이거는 대교협에서 나온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찬찬히 읽어보시고 나름대로 여기에 해당되는 활동들은 기록하지 않도록 조심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이런 활동을 넣었을 때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교육 내 활동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활동들, 이런 활동 넣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자 성명, 출신 고교, 부모,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것도 금지. 예를 들면 교사인 엄마를 따라서 사실은 별로 큰 무리가 없다고 보이지만 사실 교대 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이렇게 그 제한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남대로 이런 활동들도 사실 모두 빼주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문자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허용되는 문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몇 퍼센트 할 때 이 퍼센트조차도 사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특수문자를 제외하는, 특히나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조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찬찬히 살펴보면서 주의사항에 해당되는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자, 다음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있어서 지나치게 겸손한 학생도 있고 지나치게 나름대로 자신 있는 학생도 있지만 나름대로 일단은 소신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일단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 있어 보이는 활동은 전부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있어서 글쓰기 실력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글의 소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3학년 때 쓰다 보니까 1학년 때, 2학년 때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이 내용들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이런 대답들이 나오기도 하고, 선생님을 쓰셨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학생부에 대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면 내가 글쓰기 실력이 있다고 해도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학년, 2학년, 3학년 활동 중에서 일단은 관련 있어 보이는 활동은 전부 꺼집어내고 나중에 관련 없는 활동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중요한 거 그리고 관련 있는 것 따라서 순서대로 쫙쫙쫙 정리를 한 다음에 정리가 되고 나면 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걸 쏟아내보고 1학년, 2학년 때 활동도 무엇인지 찾아보고 선생님이 써준 활동도 예전에 자료를 찾아서 찾아보고 이런 활동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낸 후에 나름대로 자유로운 글쓰기가 아니라 뒤에 보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4개의 문항이 보통 있죠. 그 물어본 질문의 답을 찾아내는, 소재를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해서 매칭 작업을 좀 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또 각 문항별로 학생들은 항상 왜 내가 그런 활동을 했는지 동기를 쓰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동기를 써야지만 나름대로 설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있지만 실제로 동기는 그렇게 중요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동기를 서술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많은 학생들이 하고 싶은 내용들이 글의 내용보다도 내가 뭔가 한 줄로 나의 어떤 모든 것을 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사실은 좋은 제목이 있으면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건 거의 광고 카피 수준으로 만들어내거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목에 너무 집중한다면 내용을 보여주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목을 나의 어떤 내용들을 전체 잡아내서 제목을 쓸 수 있으면 쓰는 건 나쁘진 않지만 그 제목 하나를 써놓고 실제 내용은 그것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굳이 그런 제목을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항 간의 충돌,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4개의 문항이 있는데 보통 4번 문항하고 1번 문항이 좀 충돌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원 동기 같은 경우를 4번 했을 때 내가 어떤 걸 못했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잘하게 됐다 이런 내용들 쓸 경우도 있지만 1번에 학업명 났을 때는 내가 어떤 걸 잘했다고 쓰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이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문항이 각각의 문항별로 물어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전체 1, 2, 3, 4번에 논리적으로 충돌되는지 충돌되지 않는지는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건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꼭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나름대로 우리가 쓸 때 단순하게 비교과정 내용만을 자기소개서 쓰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내가 교과, 특히나 우리가 학생부 보면 세부특기 사항, 세특이 있죠. 그 세특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거기서 파생된 어떤 궁금증이나 호기심,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자기소개서에서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관심을 갖게 됐고 그 관심을 내가 확인하고 연구하고 폭넓게 생각하기 위해서 책도 읽고 친구랑 같이 탐구 활동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글을 쓰고 동아리 활동에서 찾아보고 실제 행위에서 전파해보고 이런 내용들이 연결되는 과정. 그래서 동기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나름대로 연결을 해서 어떻게 내 관심이 깊어지고 확장되어 갔는지를 보여주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사실은 자기소개서를 한번 쓰다 보면 뭐 일필휘지로 그냥 확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실제로 상당히 많은 어떤 수정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덮어 쓰지 말고 반드시 따로따로 보관해주는. 왜냐하면 예전에 나빴다라고 생각해서 버렸던 것들이 다시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전을 계속 구별해서 따로따로 보관해두는 것이 나름대로 좀 수정 작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버려진 에피소드를 버리지 말고 제목 따라서 실제로 보관을 하자. 그리고 저장하는 방법. 가끔 학생들이 와서 열심히 밤새 썼는데 전원이 갑자기 나갔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사소한 거라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9월 23일이 지나고 나면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 자기소개서 입력하는 기간이 있죠. 그때 자기소개서 입력하는 걸 반드시 입력을 해보자. 실제로 많은 학생들은 한글 워드로 만들기도 하고 MS 워드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피스 도구를 쓰는데 실제로 자기소개서 입력하는 것은 그 모든 어떤 오피스 도구를 다 반영해 주지 않아요. 조금 단순화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해서 출력해보고 그래서 내가 오타가 없는지 특수문자가 없는지 그 다음에 제한되는 어떤 그 단어들 썼는지 확인해보고 제출하도록 하자.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내가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묻기 위해서 참 여러분들한테 물어요. 뭐 학교 선생님, 학원 강사, 엄마, 친구, 뭐 친척들까지 사돈의 팔촌까지 물어볼 수도 있는데 물어보는 사람들의 내용이 다 같아도 좀 곤란하지만 그분들의 내용이 전부 다 다르다면 나름대로 중요한 어떤 논점을 잃을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왜 나쁜지 좋은지를 학생부랑 꼭 대조해서 말씀해 줄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본인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썼는데 그 내용은 좋지 않다라고 일반적인 내용만 쓴다면 다른 내용들로 봤을 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학생부랑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학생부랑 결합시켜서 논리적으로 왜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냥 쓱 한번 훑어보고 이건 별론데?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실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안 보여주시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살펴봤고 지금부터 각 문항별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별 학생부 연계사 뭐 보시면 압축적으로 봤을 때 1번은 학업에 기울인 영향, 그 다음에 2번은 본인의 의미를 둔 것, 3번은 배려 나눔, 4번이 대학별 자유문항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학업이기 때문에 배움, 나름대로 호기심, 지적 태도, 탐구력, 의지. 그래서 보통은 교과 내신 성적, 우리가 보통 8번에 보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그 다음에 뭐 4번의 수상경영 학생부, 그 다음에 8번의 세부 능력 특기사항, 학생부 해당 관련 활동들을 어떻게 연결 작업을 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수상, 동아리, 자율, 세부 특기. 자, 그런데 요거는 올해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연세대학교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동아리나 봉사 같은 활동은 올해 보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거 학생부를 보지 않겠다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서 볼지 특히 연대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성, 봉사활동이나 행동특성사항 이런 사항들을 최대한 관련 이거는 학생부 해당 요소에서 대표적인 관련이지 굳이 여기 아니라도 다른 관련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소위 말해서 매칭이 잘 된다고 한다면 그건 학생들별로 개별적인 작업이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소개서가 기본적인 어떤 공통사항을 설명드리지만 실제 쓸 때는 본인의 학생부와 자기가 매칭되는 작업을 써야 돼요.
본인의 학생부에 나오지도 않는 좋은 내용만을 찾는 건 좋은 작업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봤을 때 1번 자기소개서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자, 고등학교 재학기간 학업에 기울인 노력, 자, 학업에 기울인 노력, 과정, 그 다음에 경험,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 사실 이 중요 포인트를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자, 그 분량은 천자 이내. 천자가 넘어서면 입력창에 집어넣었을 때 잘릴 수도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자,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기간, 사실 4번 같은 경우 많은 학생이 지원 동기를 쓰게 된다면 일단 초중등 얘기. 그 다음에 내가 고등학교 때 이런 노력을 했는데 사실 초중등보다 막 동기가 생겼어.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왠지 막 그런 관심이 생겼어. 이렇게 막 동기를 길게 쓰다 보니까 실제로 고등학교 기간 중에 노력이 아니라 나름대로 초중등부터 동기를 너무 끌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천자의 분량을 쓸데없는 일을 낭비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동기보다도 왜 재학기간 중 이렇게 그 다음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경험은 내가 결과,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해서 무슨 상을 탔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어. 이거는 최대한 학생부 내에 있는 어떤 수상이나 내신 점수나 세특 같은 경우 결과가 보이는 곳에 두고 그 결과가 보이는 곳을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갔는지를 보여주는 게 학생부랑 자기소개서를 중복시키지 않는 학생부의 내용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내용에 따라서 내가 그런 어떤 결과를 만들었어요. 상을 탔어. 이것보다는 과정 위주로 좀 써주는 게 좋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구체적 표현. 육하원칙에 따라서 언제 했고 어디서 했고 왜 했고 누구랑 무엇을 어떻게 했고를 찾은 다음에 그 내용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써주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더 무언가를 파악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지원 동기나 학업에 대한 열의, 지적 호기심, 어떤 그로 이어지는 계획 요것들을 보여지게 써야 되기 때문에 알찬 내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장황한 어떤 초중의 동기 같은 내용을 많이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과정 위주로 써주면 좋을 것 같고 부적절하게 지나치게 내신 등급 뭐 어떻게 해서 올렸다 뭐 이런 내용들만 쓰는 건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외하고 내가 어떻게 활동들을 연결시켜 나가면서 내 배우는 능력, 사실 우리가 학업이라고 말하면 배울 학자, 물론 고등학생이니까 교과 자체, 내신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배우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배우는 거고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 배우는 능력과 그 지적인 호기심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를 풀어내는 능력, 기본적으로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점수 향상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 건 곤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번으로 넘어가서 아까 말했듯이 약간 구체적인 표현을 좀 쓰는 게 좋다라는 거죠. 뭐 교과 성적을 받았다 이렇게 결과 위주로 1등급 받았고 금상은상 순세강 여기는 되게 많은 내용이 결과 위주로 진행되죠. 요 결과보다는 과정으로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독서를 통해서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 이것도 내가 거기서 배운 거죠. 왜냐하면 내가 수업만으로는 되는 건 아니다. 수업 외적으로 나를 더 풍부하게 해주기 위해선 독서가 중요하다. 그걸 나름대로 배우고 느낀 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문학 시간에 배웠던 이 소설이 단순하게 처음에 어떻게 느껴졌었는데 더 생각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현대사의 굴곡을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역사성도 보일 수도 있다. 나름대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화돼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순하게 결과의 나열보다는 어떤 내용을 배우고 느꼈는지 그 구체적 내용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써주는 게 좀 더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예시 사례를 본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사회복지학과 관련 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자에 대해서 탐구를 했다. 나름대로. 그런데 호기심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죠. 2학년 때 여성에 대해서 발표를 했던 호응이 컸는데 1학년 때 이주노동자에 발표했던 공감이 크지 않다. 그래서 둘 다 어찌 보면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디서 이런 공감의 차이가 오는가라고 해서 나름대로 호기심이 생겼다고 볼 수 있죠. 요 호기심을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 여고생이었으니까 나름대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죠. 동병상련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본인이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인 경험밖에 없고 직접적 경험은 없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약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아픔이나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건 이해하지만 실제적인 공감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학생은 호기심을 갖게 됐고 점점 생각을 확장하고 활동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생활과 윤리 시간이 들어왔을 때 성소수자, 여성,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이주노동자 이 모든이 다르기도 하지만 사회적 약자라는 부분은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책을 찾아 읽는 부분. 그 다음에 예전에 과거에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신문을 통해서 현대는 어떻게 됐는지 또 다른 찾아보는 활동. 그리고 나름대로 동아리에 나름대로 발표를 하는 활동. 그래서 호기심과 책과 역사와 신문과 그리고 직접 작용하는 활동, 작성하는 활동까지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사회적 약자를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나중에 내가 왜 이런 진로계획, 지원 동기를 갖게 됐는가?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내가 한 활동들을 통해서 해결책을 완벽하게 찾아내지 못한다. 그럼 나는 어떻게 더 이것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과 서로 공감할 수 있는가? 진로계획까지 등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동기와 그 과정들, 구체적인 행위들,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활동, 이것이 전부 응축되는 활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본인도 나름대로 학생부 내에서 이 다양한 활동들을 결합시키면서 이 다양한 활동과 본인의 관심 분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써주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나의 지적 호기심을 어떻게 자기주도적으로 확장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좋은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2번 문항으로 잠깐 넘어가면 2번 문항도 1번과 동일하게 재학기간. 자, 그래서 초중활동 너무 많이 쓰면 안 되죠. 거의 안 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의미를 두고 사실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활동은 되게 많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3개 이내 사실은 대체적으로 3개 이내라고 한다면 사실 이 경우에 본인의 의미는 자기가 가려는 학교 또는 자기가 가려는 학과, 자기가 가려는 대학과 어느 정도 연계가 있는 활동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면 일종의 전공적 합성, 계열적 합성, 그것과 연결된 활동을 최대한 찾아내는 게 좋다. 1번과 공통인 점은 역시 마찬가지로 배우고 느낀 점을 찾아내야 된다. 자, 그런데 1500자 이내라고 보이는데 실제로 3개를 500자로 쓰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한 개의 활동을 1500자로 쓰는 활동도 많죠. 그리고 대다수는 2개 정도 활동을 750, 750.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 한 개를 500씩 써라, 2개를 750씩 써라. 그거는 예시적인 부분이고 기계적으로 반드시 그게 좋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학생의 활동을 찾아서 써봤을 때 내가 몇 개의 활동을 어떤 분량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학들에게 내가 얼마나 이 활동에 의미를 두었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보여주는 활동으로 나름대로 어필할 수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게 또 본인의 고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를 둔 활동, 아까 말했던 학과 연계성, 전공적 합성, 계열적 합성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름대로 구체적 활동 이런 것은 역시 1번과 마찬가지고 배우고 느끼는 정도 역시 마찬가지 1번과 마찬가지다. 역시 여기도 과정 위주로 쓰는 게 좋지 그걸 통해서 내가 무슨 상을 수상했다 위주로 쭉쭉 나열하는 건 좋지 않다.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풍부하게 보여주는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이걸 배웠다. 이건 뭐 결과죠. 그 다음에 수업을 듣고 이걸 배웠다. 2학년 때 이걸 통해서 이걸 배웠다. 이런 식의 나열보다는 나름대로 어떤 공부를 했는지 조금 더 보여주는 게 좋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그 그래프를 나름대로 스터디 모임으로 연결하고 그러니까 수업을 통해서 스터디 모임으로 연결하고 나름대로 경제학적 사고를 조금 키워가기 위해서 내가 신문기사를 찾아보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내가 찾아가면서 이 탄력성과 가격차별 전략과 기업들의 구매력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금 더 구체화시켜주는 내용들. 그래서 실제로 경제학을 배우고 나름대로 스타디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죠. 그 활동 중에 말 그대로 내가 이걸 통해서 경영학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나한테 의미 있는 활동들을 찾아내는 거죠. 만약에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어떤 동아리를 했지만 광고로 나갈 수도 있고 다른 활동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활동들 중에서 나한테 의미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는 활동을 물론 1500자 안에서 전부 쓸 수는 없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활동을 골라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게 되면 자, 일단 책에서 이런 어떤 호기심을 이제 갖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나름대로 생활과 윤리 시간에 접목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이 활동이 뭐냐? 본인이 의미를 둔 활동으로 가져가는 게 이것을 가지고 주제 탐구대회에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활동을 위해서 뭘 했냐? 매점을 직접 방문하는 활동. 사실은 본인들이 책만 찾거나 그냥 신문만 찾거나 이런 활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현장에 나가보는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랑 다르게 움직이는가? 매점이라는 것 자체를 학교 협동조합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그렇게 봤을 때 다른 학교의 내용들 그리고 우리 학교의 내용들과 비교를 해보는 거죠. 내가 알던 학교는 그냥 먹는 것, 빵 파는 곳, 우유 파는 곳. 그런데 이쪽은 단순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뭔가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도 우리 공간을 바꿔볼 수 있을까라는 본인의 의미 있는 활동을 또 하나 하는 거죠. 나름대로 설문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설문 활동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있을 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매점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판매점을 구성해보고 매점의 형태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발표해서 발표를 해보죠. 근데 사실은 이 학생은 꼭 성공한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건 아니죠. 왜? 나름대로 처음 해보면서 여러 가지를 넣다 보면 결국은 예산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사실은 최저 입찰제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성공을 못했지만 이 연구 자체만으로도 내가 무엇을 위한 목표? 결국 협동조합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합이란 단체가 존속해야 되는데 그 단체의 존속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인적 구성, 예산, 나름대로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협업을 통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는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학생이 이 활동을 6개월에 걸쳐서 진행했죠. 실제로 상당히 많은 본인의 의미 있는 활동들이 꼭 3학년 활동, 2학년 활동이 끊어지진 않아요. 예를 들면 1학년 때 호기심을 가졌지만 나름대로 궁금증을 해결할 어떤 지적 능력이 부족했을 때 2학년, 3학년이 돼서 뭔가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배운다면 그 내용을 확장시켜서 연결시키는 활동도 충분히 가능하죠. 어쨌든 기간이 단기간에 끝났느냐 장기간에 끝났느냐의 핵심이 아니라 그 활동이 어떻게 본인의 의미가 있는 활동이고 구체적으로 무엇이었고 또 더 나가서 내가 배우려는 전공과 내 계열과 얼마나 적합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여준다면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2번의 내용을 구성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 보통은 750자 2개 정도로 구성하는 게 만에 한 학생이 하는 활동이지만 반드시 기계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3번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사실 모든 학생이 그래요. 한 가지 활동이 4개가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 사실 한 가지 활동이 이 4개가 꼭 다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남들 보통 배려와 나눔의 같이, 협력과 갈등이 같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죠. 자, 실천한 사례를 들고 역시 과정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1, 2, 3번에서 봤던 것처럼 배우고 느낀 점과 과정이 들어오되 중요 내용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보통 우리가 인성 항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성 항목은 보통 우리가 봉사활동 또는 수상 그다음에 나름대로 행동 특성 여기서 많이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봤을 때 최근에 어떤 협력 갈등의 내용으로 본다면 동아리 부장, 사실은 우리가 리더십 활동이라고 본다면 동아리 부장에서부터 정교회장까지 수없이 많은 어떤 임원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정교회장을 했다 이게 아니라 그 내용 중에 역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뭐 배려, 나눔, 협력, 갈등, 활동을 했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학생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뭐냐, 활동을 하는 동안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방문, 강의를 진행해주는 프로그램이 들어왔죠. 근데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아무래도 모든 학생의 대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견학하기 위해서 좀 수려해야 돼요. 학생을 선발해야 되죠. 자, 근데 이 학생을 선발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그래요. 자,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을 보내야 되니까 나름대로 뭐 우수한 학생 보내야 된다. 나름대로 능력이 부족한 학생한테 가봤자 못 알아듣는다. 뭐 이런 학생들도 존재하고, 오히려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견학 활동 통해서 더 능력을 길러야 되지 않느냐, 공평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 속에서 어찌 보면 갈등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갈등을 근데 어떻게 협력해 나갈 건가? 예를 들면, 야, 우리가 친구인데 서로 양보 좀 하지.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협력을 이끌어낸 활동, 그냥 친구끼리 서로 마음을 맞춰서 양보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협력을 만들어낼 거죠. 그래서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지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본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 거죠. 물론 이 기준이 항상 모든 사람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나름의 협력을 위한 노력으로서 의미가 있는 활동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결과물이 좋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객관성을 위해서는 왜 가야 되는지 본인이 쓰고, 그 다음에 동아리 부원들이 아니라 국어 선생님 어떤 문장, 그리고 경제 선생님이 경제 선생님, 남들 그 기준으로 신발자를 설정해서 성적 우수자를 만들죠. 그렇지만 성적 우수자만 가게 되면 영원히 성적 좋은 학생들만 성적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성적만이 아니라 기회를 받지 못하는 학생. 뭐 우리나라 대입제도에도 많겠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혜택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혜택들까지 같이 동반시켜서 나름대로 반영하도록 했고, 그렇게 나는 협력을 이끌어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협력 갈등, 나름대로 구체적 행위,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갈등을 주로 쓰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구체성이 없다 보니까 뭐 친구들끼리 양보해서 뭐 자연스럽게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협력 과정을 씀으로써 내가 무엇을 배우고 느낀 점인지 보여주는 형태가 되도록 써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문항. 자, 1, 2, 3번까지는 대학별 공통 문항인데요. 자, 4번 문항부터는 대학별로 다른 문항이죠. 그래서 서울대처럼 독서를 원하는 대학들도 있고, 그 다음에 4번 문항이 없는 대학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원 동기나 학업계획, 진로계획을 보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4번은 문항별로 일단 살펴보는데, 기본적으로 서울대학교가 특이하게 나름대로 책을 쓰게 되고 있죠. 그래서 책 3권을 쓰게 되고 각 500자. 그래서 요거는 서울대학교 가는 학생들한테 좀 의미가 있는 학생이다. 그래서 뭐 교양으로 읽는 내과학 이렇게 책 제목을 달고, 기본적으로 이 책을 쓸 때도 이 책을 통해서 뭐 요약이나 감상문, 독서 감상문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대로 왜 읽었는지, 이 책은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무슨 영향을 받게 됐는지를 핵심적으로 써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이걸 알고 싶었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권해서 뭐 이런 거 단순 동기보다도 왜 내가 이 책을 읽게 시키는데 계기락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이런 중요성을 알게 됐다. 뭔가 영향, 그리고 그런 영향을 통해서 이렇게 노력, 직접 시험을 하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결과를 좀 더 엄밀하고 객관적 연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요약 감상이 아니라 나름대로 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는지, 나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래서 서울대만의 독특한 4번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연대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 물론 연대 UD 특기자는 좀 다른 자기소개서가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1번, 3번은 동일하고 4번엔 지원 동기, 그리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한 과정, 그 다음에 1500자 이내, 이렇게 나름대로 쓰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지원 동기, 왜 지원자를 선발해야 되는지, 왜 지원자를 선발해야 되는지도 어찌 보면 네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고대가 너를 선발해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표현은 다르지만 크게 다르진 않다라고 보실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분량이 1500자 그리고 1000자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500자 정도면 좀 더 구체성을 더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강대 같은 경우 지원종 선택한 이유, 지원 동기로 사실 좀 비슷하네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 노력한 과정이나 능력이나 왜 너를 뽑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대학 입학 후 학업 계획 또는 진로 계획. 자, 지금까지는 대체로 과거, 학생의 과거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뭐야? 학업, 진로. 그럼 사실 대학 입학 후 학업 또는 진로 계획을 하려면 결국은 내가 서강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죠. 서강대는 어떤 대학이고 서강대 이 학과는 나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게 해주고 이 학부를 통해서 내가 학업 능력이나 지적 능력을 모든 능력을 개선한다면 나는 이 능력을 통해서 나의 꿈의 진로를 어떻게 잡을 수 있고 내가 잡은 진로가 나한테 미치는 영향, 대학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미래적인 얘기 그리고 이 미래 얘기도 조금 구체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1학년 때 무슨 공부하고 2학년 때 영어 공부하고 3학년 때 유학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학년별로 너무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에 지적인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할 것이고 확장시켜서 어떤 능력을 개선할 건지 조금 미래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대가 올해 좀 문항이 바뀌었죠. 선택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지원 동기 그리고 노력 그러니까 연대랑 거의 비슷한데 연대랑 다른 건 1000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대 같은 경우는 4번 자율문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대 같은 경우 연대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각 대학별로 좀 주요 대학 위주로 자기소개 무슨 문항을 썼지만 일단 살펴보게 되면 지원 동기 왜 뽑아야 되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약간 과거적인 문제를 묻는 경우 그 다음에 지원 동기, 학업계획, 진로계획 그다음에 이렇게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묻는 경우 대표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건국대, 동국대 이렇게 계속 좀 읽어보시면 찬찬히 나름대로 한번 좀 시간을 두고 지금 모든 대학을 다 읽어주긴 힘드니까 찬찬히 나중에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광운대. 그 다음에 지금 4번 자율문항을 폐지한 대학들이 많아요. 사실은 뭐 지금 학년하고 상관없지만 내년에는 문항도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의 문항들에서 조금 바뀐 대학들도 꽤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작년 걸 보고 있는 학생들은 올해 새로운 걸 꼭 반드시 확인하고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대미래, 연대원주가 연대미래로 캠퍼스 이름을 바꿨죠. 뭐 폐지한 대학들 많고 사실 뭐 폐지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폐지할 경우에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좀 줄어들었다는 면에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폐지하지 않지만 쓸 거는 줄었기 때문에 당장은 기쁠 수도 있겠죠. 교대들 같은 경우에도 폐지한 대학들이 좀 존재하고요. 이렇게 여기 그리고 혹시 이제 카이스트라든가 문과에서도 가고 싶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공통문항은 1, 3번 공통이 뭐 4번 문항이 남들 핵심일 수도 있는데 왜? 이 학교 네가 외우고 싶냐? 이게 뭐냐면 보통 수시에 6개를 내는데 학종으로 6개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몇 개를 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냐? 쓰기 싫은 학생이 1, 2, 3번은 공통문항이니까 공통으로 쓰고 고려대학교에 있는 4번 문항을 그냥 그대로 서강대 갖다 놓는 이런 활동이 되면 그러면 남들 그 학교에 대한 충성심이 의심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 문항이야말로 컨트롤 카피, 컨트롤 V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그 대학에, 그 과, 또 그런 학생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학별로 학과가 조금 바뀌는 학생들이 있죠. 그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학교에 대한 얘기와 그 학과에 대한 얘기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학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좀 조사를 해서 그 대학만의 특수한 점을 좀 광고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서강대 같은 경우 우리는 뭐 문과대 무슨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전공 제도들을 가지고 있다. 학부는 어떤 안내가 있다. 우리는 어떤 연구소가 있다. 졸업하고 나면 철학과 졸업하고 나면 서강대 철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어느 경우로 나갈 수 있다. 나는 이 학교에서 교직을 할 수도 있다. 나름대로 변면 안 되지만 그 학교들에 대한 어떤 조사 작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4번 문항에서 보여주지 않고 단순하게 컨트롤 카피 컨트롤 V 했을 경우에는
예전에는 많았고 요즘은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종종 나오는 실수죠. 나는 특정 대학,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에 가는 걸 서강대 옮겨 붙이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식용과 같은 경우인데 왜 내가 거기에 가느냐? 피부하고 영양분, 예를 들면 피부는 우리가 의학적으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의학도 중요하지만 외부적 환경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걸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으로 많이 따라서 지원 동기 부분에서는 꼭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초중의 내용을 너무 길게 쓰는 건 역시 좋지 않죠. 왜? 기름진 음식을 먹은 날이 꼭 고등학교 때만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 부분부터 식품에 대해서 가공품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참 라면 맛 좋죠. 근데 이게 건강에 좋진 않아요. 물론 겉면도 나오고 여러 가지도 나오죠. 근데 그나마도 요즘에 등장하지만 여전히 라면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먹으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먹고 싶어 그러면서 막 먹고 나서 내가 이걸 왜 먹었지?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어떤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어떤 지원 동기가 등장하죠. 자, 그 다음에서 왜 고대가 날 뽑아내야 됐냐? 그래서 나름대로 동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했다. 난 그런 게으른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적어도 고대 정도에서 수학을 하려면 공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내신 성적 얼마를 받았다를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능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GMO라고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그럼 뭐지? 그러면 실제로 GMO 음식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사실 어찌 보면 GMO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죠. 유해하다, 유해하지 않다. 아직까지 결론 나지 않은 활동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책도 좀 찾아보고 그리고 나름대로 캠페인을 주최해서 학생들하고 이 문제를 공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식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바쁘다고 급하다고 맨날 컵라면에다 라면 먹다 보면 젊을 땐 괜찮겠죠. 그게 나중에 나이 먹으면 골병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죠. 책도 읽고 캠페인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험도 해봤지만 사실 고등학생의 시험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도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가 얻을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런 어떤 실험적인 결과를 통해서 작품 모든 노력을 늘려와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노력을 해왔고 이만큼 능력을 길러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만큼의 열정이 있다. 그러니까 고대가 나를 뽑아라.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탐구 활동을 통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더 배우고 싶다. 따라서 나는 이만한 노력과 능력과 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고대가 나를 뽑는다면 나는 고대에서 엄청난 인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고대를 발전시키고 한국을 발전시키는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지원 동기와 왜 나를 뽑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저기는 대학과도 연결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싶은 전공학과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자기소개서 기본적인 주의사항, 그 다음에 문항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소개서 저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들 하죠. 근데 그거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예를 들면 이미 교과나 비교과나 학생부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모두를 보여줄 수 있는 학생들 어찌 보면 그런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수능 국어를 봐도 91점이면 1등급이고 89점이면 2등급이죠. 한 문제만 사실 등급이 바뀌어요. 모든 합격과 불합격은 사실 커트라인 근처고 이 커트라인 근처에 밀집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죠. 월등하게 뛰어난 학생들은 안 중요할 수도 있고 학생부로만 통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합격선 근처에서 노력하는 학생들은 나름대로 중요할 수도 있죠. 따라서 학생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좀 더 도전적인 학교를 나름대로 해보고 싶다. 그런 어떤 미묘한 상황이 있다면 학생부 내에서 드러나지 않은 활동들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는 학생인지 보여준다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이 폐지되는 대학들은 쓰는 게 줄었다는 면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나를 보여주는 난이 적어졌다는 면에선 나름대로 나쁠 수도 있어요. 물론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는 경향이 자기소개서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어떤
소문이 될 수도 있겠죠.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런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듯이 나름대로 3학년 기말고사, 그다음에 학생부 마감, 그리고 자기소개서까지 특히나 합격과 불합격의 구분선에 있을 것 같은 학생들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 그런 면에서 반드시 항목별로 지금 살펴봤듯이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쓰고 배우고 느낀 점을 반드시 써주는, 그리고 그 학생부가 자기소개서가 학생부, 자기 자신의 학생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이 돼 있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